안녕하십니까. 아크스키 이문진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론의 대장정의 마무리. 오늘 여러분의 스키가 쉬운 이유. 제가 마지막으로, 이론 콘텐츠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저희 이번 시즌 이론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론 콘텐츠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이론 콘텐츠를 찍었고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모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말자. 한 번 보고 끝날 콘텐츠를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없을 것도 알았고, 제가 뷰스가 뭐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서 도움이 된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고, 이론 콘텐츠를 마치고, 앞으로 다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서 좀 더 쉬운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가 쉬운 이유입니다. 스키는 굉장히 쉬운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앞에 써서 뭐 후광 효과나 혹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동안의 얘기들, 외향이나 부피는 하중이 왜 과학적이지 않은가 어떤 실험까지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과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동작을 보세요. 자,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다 동작이 거의 수렴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뻗고 있고 저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이론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턴을 S자로 만든다면 어디서 제일 많이 휘어야 하는가? 3번에서 휘어야 하고 그래서 외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서 타야 한다.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풀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턴을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그다음에 컨트롤, 컴플리션. 그래서 우리가 턴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여러 가지 교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론편에서 한번 다뤘죠. 우리는 스키가 눌리는 구간과 스키가 눌리지 않는 구간을 구분해낼 수 있고 이 눌리는 구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키를 타고 난 선수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턴을 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선이 생겨서 이 가운데에서는 턴의 자국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스키가 눌리는 구간, 이 구간은 전환 구간이라고 스키가 다시 다음 턴을 향해서 돌아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스위스 월드컵 선수의 이미지 트레이닝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자,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손과 엇갈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선수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선수의 머리가 고정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선수가 고정된 상태로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과 이 움직임보다 실제 스키의 회전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머리가 그대로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카엘라 쉬프린의 선수의 모습인데, 자, 이 선수의 시선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자, 보시죠. 자, 저기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선 어떤가요? 여기선, 자,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선 저쪽을 바라보고 있죠. 시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의 움직이는 양보다 스키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때 시선이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천천히 가고 있고 속도를 많이 조절한 상태에서 턴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완성된 턴을 할 때 혹은 시범을 보여드릴 때 저의 그런 모습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움직이는 양보다 스키 움직이는 양이 많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스키에 압력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순간은 스키에 압력이 전달되고 힘을 버텨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압력 구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꼭 정렬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 몸과 시선이 나란하지 않고 엇갈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내가 턴을 끝내는 부분에서 다음 턴을 보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엇갈리지만 다시 곧 따라와서 맞춰지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 엇갈리고 여기서 연결이 되면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이 조정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이 레벨업 하기 전이고 스피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나이키처럼 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렬하는 구간을 길게 늘어뜨려서 갔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돌아갔던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스피드가 컨트롤이 돼서 아래를 향해서 종적인 활주를 하게 되는 순간 시선은 여기서 끝날 것이고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턴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턴이 안쪽으로 보고 있고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즌 콘텐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운동을 하면 빨리 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운동기술 요소의 유사성과 처리 과정이 비슷할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니스와 골프가 메커니즘, 스윙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테니스의 라켓 스윙 혹은 골프의 스윙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운동을 빨리 배울 가능성이 서로 빨리 배울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우리 걷기에 적용됩니다. 자, 우리 걷기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왔고 자동화돼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자, 걷기 할 때 중심의 이동을 표시한 겁니다.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늘리면 자,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완벽히 스키 동작과 오른쪽, 왼쪽 똑같죠? 네. 우리의 걷기는 중심 이동 메커니즘과 모든 동작이 스키와 동일합니다. 자, 이건 아닐 것 같죠? 걷기 하는 동안 높낮이의 변화입니다. 이걸 똑같은 구간으로 붙여보면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키가 눌려야 할 때 뻗어서 버텨야 되고 중심에서 멀어야 한다. 가장 높죠. 전환 구간 내 밑으로 들어올 때 평평하게 되고 그때는 약간 낮아져도 된다. 낮아지죠. 똑같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를 하는 것처럼 스키를 타시면 됩니다. 한평생 해왔고 너무나 쉬운 운동,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운동과 스키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요소가 똑같으니까 전이 현상이 쉽게 일어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동안 우리는 걷기처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아까 처음 보여드린 분석인데요. 자, 걷기의 오른발에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발이 같이 닿은 순간, 스키에서 두 발이 동시에 닿아서 체중이 중간에 있는 상태, 뉴트럴. 전환 구간이 되겠죠. 자, 이니시에이션. 시작 구간. 조정 구간. 마무리 구간. 다시 두 발이 닿는 뉴트럴. 이니시에이션. 조정. 자, 그래서 여러분, 걷기 동작. 자, 오른발이 체중이 실려서 나가고,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이 과정이 오른발, 왼발의 스키의 턴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 재밌는 사실. 자, 여러분, 걷기 제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자, 걸으실 때, 자, 손이 앞으로 나왔을 때 내 체중을 멈춰보세요. 자, 어떻게 돼 있으세요? 내 오른팔에 나왔을 때 내 체중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멈추면, 자, 이 상태에서 어깨만 기울여주면 장풍 동작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네. 장풍 동작은 여러분들이 걷기처럼 좀 더 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동작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내가 시각적으로 내 스키와 나의 일치성, 정렬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동작입니다. 걷기처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여기 정동현 선수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타는 정동현 선수의 스킹 모습의 스틸 사진입니다. 왼쪽 턴의 맥시멈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 이 구간에 왼팔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번 상급자들이 턴을 할 때 턴의 모습을 한번 캡처해서 보십시오. 체중이 가장 실려 있는 순간 그쪽 팔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폴 플랜팅, 제가 댓글로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폴 플랜팅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폴 플랜팅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중을 싣고 팔을 내밀면 팔이 이 위치에 오고 제가 여기서 시선을 보면서 전환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찍히고 그리고 다음 팔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폴은 자연스럽게 찍히고 그래서 월드컵 선수들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손목을 사용해서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인지 부조화 그리고 이상한 어색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냥 걷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컨텐츠에 폴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력, 이렇게 쉬워. 어떻게 실력 생각하실 겁니까? 어떻게 실력 생각하실래요? 자,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하셨어요? 자, 걷기에서 달리기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달릴 때까지 연습했어요? 노력을 했나요? 숙련도가 올라갔죠. 걷기의 숙련도가 자연스럽게 좋은 방법으로 숙련도가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숙련도가 올라가면 자동화가 되고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겁니다. 좋은 방법으로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좋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뇌의 어떤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좋지 않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강연자가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금방 그 숙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에 지식만 안다고 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면 제 강의를 모든 분들이 다 잘 타실 겁니다. 저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면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서 숙련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숙련도를 올리는 것.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잘 타게 됐어요? 세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올 때 뭘 하셨습니까? 레슨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네. 우리가 좋은 방법을 알고 숙련도가 높아지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받음으로써 나의 실력이 빨리 늘어갈 수 있는 트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숙련이 되면 잘 타게 되는 겁니다. 이 숙련의 시간이 없이 잘 타고 싶으신 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방법으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독자 3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에 3분을 그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타는지에 대한 방법이고 저랑 타실 때 잘 되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레슨을 계속 받으시는 것보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레슨만을 통해서 늘 수는 없습니다. 레슨 받은 것을 숙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 자, 달리기와 걷기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 네. 그리고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 두 발이 떨어지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걷기에선 두 발이 떨어지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의 스키도 빨라지면 자연히 어떻게 되나요? 턴과 턴 사이가 뜨게 되는 거죠. 마치 달리기처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요소 한 요소를 정확한 방법으로 반복하시는 숙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클래식과 베이직은 다릅니다. 클래식은 과거에 했던 방법이고요. 장비가 발전했으니까 과거의 방법을 클래식을 베이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스키의 기초라는 건 스키로 턴을 만드는데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기초입니다. 내가 스키를 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갖고 스키 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기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노우 플라우 A를 기초 동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는 기초를 해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보조 바퀴를 달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세발 자전거는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게 세발 자전거입니다. 그렇죠? 세발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노우 플라우를 완벽하게 한다? 뭐 물론 잘하는 사람은 스노우 플라우도 잘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초가 기본이자 코어, 중심이 되고 마치 나무의 어떤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뿌리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되셨으니까. 하지만 제가 이론을 통해서 이 기둥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땅에 보이지 않고 땅에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기둥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 여러분이 숙련이 되면 발전하실 겁니다. 이 발전은 목적에 따라 필요한 동작들을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기둥 위에 가지를 하나씩 늘려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지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스킹에 자신의 특성을 반영해서 스타일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자, 내가 이 탄탄한 기둥에서 발전된 가지를 만들고 그것을 꽃 피웠을 때 하나의 스킹이 완성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개성이 이런 스킹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잘못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성, 내가 키가 크거나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내가 남들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개성을 입혀가지만 그 개성이 내 스킬을 방해하는 순간 잘못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받기 위해 레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막 장기적으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되겠죠. 어쨌거나 자, 제가 생각하는 교수법이란 이런 가지들을 어떤 순서대로 뻗어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아크스키 채널을 만든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런 방법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들을 많은 지도자들께서 보시고 이런 방법을 적용해보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던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도자 혹은 내가 스킬을 늘고 싶다면 이론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바른 기둥, 정확한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지를 붙여나가야 내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하고요. 그걸 토대로 꽃을 피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즌 제가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는 이렇습니다.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사항을 전달해서 여러분의 스키가 조금 더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수준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숙련의 과정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방법도 반복해서 숙련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아셨으면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스키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론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아시면 더 즐겁게 스키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고 말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키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언젠가 필요하실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이론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언젠가 궁금하게 생기시면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또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골든 서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긍정심리학자 작가가 만든 개념인데 우리는 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결과물로 우리는 스키라는 것을 즐겁게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적용하면 스키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에서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이해가 잘 된다.
너무 쉽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믿음을 잘 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발전해가는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가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 기획했던 2023년 대장정 이론편의 마지막 마무리를 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언젠가 또 더 나은 정리된 이론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즌 아까도 뭐 지난 컨텐츠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쉽고 직관적이고 특히 우리의 걷기와 어떻게 더 비슷한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는지 관련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음향이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는 현이스키 최정현 데모에게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서 제가 다음번 녹음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즌 부상 없이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키스키 이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